해시태그 한국 미사일 기술의 현재와 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 발전사와 현재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사거리 200km 이내의 유도탄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이자 우리나라 방위력의 핵심축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극비 메모를 전달하며 시작됐죠. 1978년 9월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은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작됐죠.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협상을 통해 점차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미사일 강국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무-1은 사실 미국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무-2부터는 완전히 달랐죠. 2012년 공개된 현무-2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 기술은 순수 한국산이었습니다. 현무-3 시리즈는 순항 미사일로 현무-3은 사거리 500km, 길이 6m, 직경 53cm, 무게 1.5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되어 해상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무-4. 이 미사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탄두 중량이 2톤이 넘어 재래식 탄두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450kg 탄두로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무-4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죠. 최근 개발 중인 현무-5는 사거리 600km에 탄두 중량 6톤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발전과 안보를 생각하신다면 화면 2번 클릭해주세요. 그렇다면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진입 기술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때 대기권 재진입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의 속도는 마하 20 이상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대기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열은 무려 6000도에서 7000도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금속 합금은 1650도의 극초음속 마찰열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 고온을 견디면서도 정확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죠. 이를 위해서는 3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열 소재 기술입니다. 탄두 표면을 덮는 특수 세라믹 복합 재료가 고온에서 서서히 깎여나가며 내부를 보호하는 방식이죠. 둘째, 공기역학적 안정화 기술입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난류와 진동을 억제하여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궤도 제어 기술입니다.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핵보유국들과 인도, 이스라엘 정도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재진입 기술의 완전한 확보 여부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무-4와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들을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1979년 미국 의회 문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한국이 대기권 재돌입 시 타지 않는 노즈콘의 재료와 합금, 유도 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40여 년 전부터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음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ICBM을 시험 발사하며 재진입 기술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재진 입체가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재진입 기술은 단순히 미사일을 멀리 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라도 재진입 과정에서 파괴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실제 작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검증된 무기체계입니다. 이는 해당 기술들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이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체계입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도를 따라 날아간다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대기권 상층부에서 활공하며 불규칙한 경로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궤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행시간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도 관련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10-15년 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첫째, 억지력 확보입니다. 강력한 미사일 능력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도발을 제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지 효과를 가집니다. 둘째, 방위산업의 발전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항공우주, 정밀기계,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이 기술들은 민간 분야로도 파급 효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셋째,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한 국방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50년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사거리 200km 이내의 기초적인 유도탄에서 시작해 이제는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정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모두 우리 손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자립, 이것이 바로 한국 미사일 기술의 핵심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기반 정밀유도 시스템, 차세대 추진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가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점입니다. 강력한 방위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